안녕하세요. 저는 21살 TV 신장보입니다. 오늘 제 기어미와 함께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아침에 한강에서 걸어오는데 사평역 근처에 오는데 사평역 근처에서 영춘화가 하나가 피어 있더라고요. 그 영춘화가 다른 꽃은 다 안 피었는데 딱 하나만 피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다른 곳은 잠을 자고 있는데 왜 이 하나만 피어 있을까? 아마 철을 몰라서 그랬던 건가. 그래서 번뜩하게 생각나는 게 우리가 철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철부지라는 것은 철을 모른다라고 해서 철부지라고 그러는 건데요. 충청도에서는 철부지를 시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충청도에서 바보라고 뜻하는 요건 애기 시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절. 그래서 오늘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는 꽃이 계속 피어날 것 같아요. 물론 저 아래쪽에서는 이미 꽃이 다 피어서 지금 만개가 하는 정도로 되어 있고요. 오늘 소식에 의하면 하동에는 홍매화가 만발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오늘 걷는 이유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걷게 되었느냐 하면은 우연한 계기로 걷게 되었습니다. 그 코로나로 헬스장이 문을 닫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5시에 일어나서 제가 6시까지 헬스장을 가는데 그 시간에 어떤 거를 출근을 하기도 그렇고 운동을 하는데도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집 주위에 있는 둘레길을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1년이 되다 보니까 제가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어차피 헬스장은 다니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번 이제 한갑도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한번 걸어보자. 무작정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3일까지 걸어보기를 130km를 목표로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아침 5시에 일어나서 6시 정각에 출발했는데 날씨가 굉장히 춥더라고요. 물론 첫 경험이다 보니까 준비는 많이 했지만은 너무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처음 하는 일이라 쉽게 말하면 지도 찾기에서 길이 산길로 나와 있어서 제가 관악산 중턱을 어디 쪽을 넘어가게 돼 있었어요. 캄캄한 밤에 새벽이기 때문에 그때 6시였기 때문에 해가 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 과천의 액길을 지나서 을 지나다 보니까 해가 뜨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추워서 어디에 쉴 데도 없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걸었습니다. 근데 10km 이상 배낭을 메고 가다 보니까 힘도 들고 그렇지만은 한번 뱉은 목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계속 마냥 걸었습니다. 걷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커피숍에서 좀 쉴까 했었는데 아니 코로나로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썩을 놈의 코로나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가서 앉아서 쉴 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스 정류장에서 앉아서 가지고 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다리를 주물르면서 손을 호흡 불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점심때쯤 되니까 수원에 도착을 해서 국밥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7,000원을 주고요. 7,000원 먹고 또 출발했죠. 출발해서 걷다가 13시간을 걸어서 약 45km 정도 걸어서 오산역에 도착해서 여장을 풀고 그쪽에서 잠을 잤습니다. 좀 힘들긴 했었는데 그날 밤에 다리만 좀 아플 뿐이지 어떻게 피곤하다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50km를 걸어서 갔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12시 이전에 예산역까지 130km를 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던 경험은 여기까지 끝내고요. 제가 왜 걷기 시작을 했냐면 아까 첫 번째는 헬스장이 문을 닫아서 그랬고요. 제가 너무 살이 찌다 보니까 한때 저는 젊어서
몸무게가 엄청 나갔었습니다. 한때는 0.1톤 나갔고요. 협심증으로 수술할 때 한 10년 전에 협심증으로 수술을 했었는데 0.85톤 이 정도 나갔어요. 살이 워낙 쪄가지고 제가 장가도 가지 못할 뻔했었는데 키가 163에 몸무게 0.1톤이면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선을 몇 번을 봤는데 애프터가 한 번도 없었어요. 누구도. 아 진짜 이거 여러분들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 장모님하고 상견례를 하게 됐는데 그 장모님이 고향에 한평이신데 한평에 내려가셔서 동네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코로나 문자가 온이라고 이게 지워졌는데요. 다시 들으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모님이 내려가셔서 동네 사람들이 물어보길래 사이 어떻게 생겼어 그랬더니 웃으시 허탈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저쪽에 있는 냉장고만 하다고 고개를 냉장고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 몸은 산더미처럼 크지 희 멀건해 가지고 백돼지가 굴러가는 것처럼 생겼다라고 이렇게 하고 한숨을 쉬었답니다. 그러니까 장모님 그랬겠죠. 당시에 딸을 시집 보내려는데 압사당할 것 같고 핫도가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있던 그 아주머니가 걸쭉한 아줌마가 하나 생겼나 봐요. 있었나 봐요. 그 아주머니가 그랬답니다. 여자는 3배의 몸무게 견딜 수 있으니까 보내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장가를 갔습니다. 그때 그 아주머니한테 제가 영상편지를 하나 써야 되겠습니다. 아주머니 댁에 장가 가고 딸아들 잘 길러서 감사합니다. 기어미도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장가를 갔죠. 그래서 이제 살이 너무 쪘어요. 이게 사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5년 전부터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뭐 협심증으로 아파서 수술 2번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살이 안 빠져요. 한 85kg, 0.85톤에서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헬스장을 다니면서 살인적인 다이어트하고 운동을 해서 70kg까지를 뺐어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제가 걷고 나서 68kg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65kg가 제 목표입니다. 거기까지만 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제가 헬스장을 다녔는데 헬스장이 저희 집 앞에 꽈텔이라는 데가 있는데 석 달에 51만이요. 51만 원이기 때문에 비싼 편이 아니에요. 굉장히 비싼 편인데 왜 그랬냐면 아침에 한번 가서 운동하고 사우나하고 오후에 가서 운동하고 사우나하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하루에 2번 가기 때문에 51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우나가 좋았던 게 뭐냐면 한 달에 딱 한 번만 쉽니다. 한 번이 언제냐면 말일날 한 번만 쉽니다. 그 외에는 한 번도 안 쉬어요. 일반 헬스장은 토요일 쉬지 공휴일 쉬지 막 쉬다 보니까 한 달에 뭐 20번 이 정도밖에 안 가요. 그래서 이게 여기를 선택했던 겁니다. 근데 내가 이제 보니까 제일로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제가 운동하는 방식이 틀렸나 봐요. 제가 런닝머신도 타고 사우나에 가서 땀도 빼고 그러면은 보통 1kg 이상을 빼고 나오는데 걷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운동이다. 물만 뺀 거예요. 물만. 탄수화물만 뺀 거예요. 그랬더니 다 다른데 빈약하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적으로 튼튼해지고 이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전부 다 물만 빼다 보니까 겉은 번지르 속은 빈 깡냉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엄청나게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운동을 했어도 이렇게 소파에서 한번 쉬고 이렇게 앉아서 TV 보면은 어쩔 때는 손이 찌릿찌릿해요. 손이 찌릿찌릿해서 손이 찌릿찌릿해요. 왜 그렇지? 막 해도 찌릿찌릿 하는 게 많이 있고 또 허리가 통증이 많이 와요. 운동을 해서 이런가 보다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걷다 보니까 이게 싹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제가 사우나를 좋아하다 보니까 사우나 하루에 2번 가서 엄청 오래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들어가면 사우나실에서 보통 20분에서 25분을 앉아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2~3배를 더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나와서 보니까 제가
손이 너무 차가요, 손발이. 너무, 물을 너무 많이 빼서 그러나 봐요. 그랬는데 제가 걷고 나서부터는 이게 없어졌어요.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탄수화물만 빼는 것 같으니까 너무 나쁜 버릇으로 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한번 보니까, 일본 분이 써주셨는데, 걸으면 우리 몸은 90%가 치유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한번 보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걸으면서, 내가 지난 60년 동안 내가 뒤돌아 했던 일이라든가, 잘한 일이라든가, 못한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못한 게 훨씬 더 많더라고요. 건강이 50대 초반에 제가 협심증으로 수술을 2번을 했어요. 2번을 하고, 또 뭐 연골이 찢어져서 수술도 하고, 가슴도 뭐 유방 수술도 좀 하고요. 편도선도 수술하고, 대장 내시경 검사에 선종 발견돼서 띄어내고, 암으로 전이 되기 전에요. 그래서 뭐 걸어다니는 병동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기가 한번 오면 엄청 많이 아팠던 기억도 있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열이 많이 나면 제가 비 오는 날 나가서 바닥에 누웠습니다. 그 찬 비를 맞아야지 열이 식혀져서. 그런 때도 있었고, 대책 없이 먹고 운동하지 않고 그러니까 살만 찌우고 자연스럽게 대사증후군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대사증후군이라는 건 다음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솔직히 살찌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찌다 보니까 사타구니 쪽에 이 팬티하고 이 라인이 닳아가지고 거기에서 진물이 찍찍 흘릴 정도로 살이 많이 쪘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 후배님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살이 찌는 사람들은 거기에 살이 다 헤어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걸어야지 많이 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걸어다니는 병동에서 건강진단 받으면 고지혈과 혈압이 높다고 조심해라 무시하고 다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목표를 정했습니다. 뚜렷하게. 그래. 그러면 전국 걸어서 전국 투어를 밴드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한 6,000km를 한번 걸어보자. 올해 안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걸어보시고요. 물론 제가 몸이 튼튼한 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님께서 51세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많이 고생을 하시다 가셨어요. 젊어서 약을 잘못 복용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술, 담배 힘들 때 술 잡수시고 술 참에 술 잡수시고 담배 피시고 이렇게 쩌든 생활 하다 보니까 정말 51세면 지금은 아주 청년이죠. 네. 청년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손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물려받은 것은 25%밖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5%라는 것은 우리 몸의 유전자는 25%, 나머지 25%는 직업이나 아니면 환경에 적용을 받는 것이고요. 나머지 50%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으로 해서 우리 몸이 망가지고 병으로 고생을 하고 제대로 오래 살지를 못하는 거죠. 일찍 하는 거죠. 그래서 나쁜 습관 때문에 그러는 게 50%다. 우리가 질병의 원인이 다 나쁜 습관 때문에 온다 라는 겁니다. 물론 우스갯소리로 지금 그러죠. 우리가 오래 산다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재수가 없으면 120세까지 산답니다. 그런데 120세까지 사는 게 우리가 살면서 착각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나는 아프면 며칠 안 타가 죽어버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요 10년에서 15년 20년 장장 20년 정도 앓고 죽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프면 자식들이 돌볼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세 번째는 너무 아프면 쥐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리겠다. 절대 천만에 맞습니다. 노인 요양병원에 가보세요. 누가 노인 쥐약 먹고 죽는 사람이 어디가 있는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험을 하다 보니까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험 들기 싫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 세 가지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첫 번째는 이 세 가지 걸 해결하기 위해서 걷습니다. 첫 번째는 아프지 않고 죽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프다가 죽지 않으려고 걷는 것이고, 둘째는 나 혼자 내 몸을 케어하고 자식들한테 절대 의지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에요. 물론 뭐 이거는 물론 앞일은 누구도 모르겠지만은 10만이 알겠죠. 그렇지만 내 의지는 그렇게 됐다. 또 세 번째는요, 가장 핵심적인 거, 오래 살아야 좋은 것도 먹고 맛있는 것도 보고 말이 새 나갔네요. 좋은 것도 많이 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산천경계 유람도 살고 싶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되잖아요. 예? 제가 앞으로 5년만 있으면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 30일 동안 여행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506전 세대의 공통된 내용이 베이비부머 세대잖아요. 베이비부머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낀 세대잖아요. 부모도 봉양을 해야 되고 자식도 케어해야 되고 시집장가 가지 않는 캥거루족이 있어요. 그 캥거루족 보다 보니까 내 인생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죽게 살게 일하다가 청춘 다 가버리고 잃어버린 40년. 그러면 지금부터 인생 후반전 40년 누가 책임져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죠. 스스로가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잖아요. 내가 애들 키우는 의무도 있듯이 나를 살아가면서 나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60이 넘다 보니까 체력이 바닥이 나잖아요. 체력이 바닥이 나면은 첫 번째 무기력해져요. 그 다음에 우울증도 생기죠. 돈도 없죠. 이러다 보니까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의 습관이 침대가 놀이터가 되고 침대가 식탁이 되고, 아니 침대가라겠다, 소파가 침대가 되고 소파가 놀이터가 되고 소파가 식탁이 되고. 내가 전에 어떤 광고를 하나 봤는데 그 맥도날드 광고인가? 어린애가 그네를 타다가 어떤 데를 보면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데 내려갈 때는 울고 올라갈 때는 웃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맥도날드 광고를 보니까 이뻐서 그렇게 웃나 봐요. 그럼 우리가 똑같더라고. 나이 먹은 사람 어느새 TV 보다가 어느 없어져 버렸어요. 보면은 소파에 누워서 한참 자고 있다가 그러다가 보면 새벽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또 일어났다 텔레비 보다가 또 자다가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한 11시나 늦게 일어나서 어디 아픈 데부터 찾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 습관이 그래요. 아픈 데부터 찾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 아프지? 허리가 아프네, 다리가 아프네, 이거 골병 들었네. 골병 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러다가 다 물러나서 그래요. 계속 걸으면 그러지가 않은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은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은퇴라는 걸 리타이어, 이 말을 완전히 저는 다른 말로 바꿔서 부릅니다. 인생 후반전 40년이라고요. 그래서 은퇴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부터 후반전을 시작하는 나이다. 506등 세대들은 반드시 이 말을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인생 후반전 40년. 우리가 축구 전반전만 뛰고 후반전 안 뜁니까? 후반전을 안 뛰는 거는 선수 교체할 때만 안 뛰는 거예요. 선수 교체 당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뛰어야. 재수가 없으면 연장전도 뛰어야 돼요. 연장전도. 발음도 안 나오네. 연장전을 뛰면 120살까지 산다니까요. 아까도 재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삽니다. 그래서 오래 살고 기쁘게 살고 안 아프게 살려면 많이 걸어라. 그래서 단단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해주신 것은 5060 세대들은 반드시 피버팅을 잘해야 됩니다. 피벗이라는 게 뭐냐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를 내가 중심을 잡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중심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돈이 아니라 가장 중심이 돼야 될 게 체력이에요. 체력. 그 체력을 어떻게 보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의 어떻게 살 것인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와 용화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고요. 파티타임도 좋고 무조건 일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또한 노인들의 우리가 놀 거리가 없어요. 놀 문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 우리가 맨날 찾아봐야 산에 갔다가 술 먹고 또 자고 오고 이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문화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